전력의 보존성 관련해서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로가 있으면 그 소자들이 흡수하는 모든 복소 전력의 합은 0과 같다. 뭔가 보존이 되는 거죠. 전체 토탈의 합은 0이 된다. 자, 이런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한 회로 내에서 모든 소자가 흡수하는 순전력은 모든 전원이 공급하는 순전력과 같다. 자, 요게 전력의 보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썼던 내용들을 그냥 조금 더 쉬운 얘기로 그냥 퉁쳐가지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얘기를 해보면, 뭔가 흡수되는 전력이 있으면 흡수되는 전력은 어디선가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회로 내에서 이제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제 전력, 이제 교류 정상 상태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흡수되는 전력이 있다는 건 어디선가 공급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디선가 공급된 전력은 어디론가 흡수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내용이에요.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전력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전력이라고 하는 이 전력은 뭐가 해당될 수 있냐면, 우리가 평균 전력에 해당될 수도 있고, 평균 전력은 또 다른 얘기로 유효 전력이라고도 해요. 의미가 같은 건 아니지만 결국적으로 같은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효 전력, 그리고 복소 전력에서도 성립합니다. 자, 복소 전력의 의미는 우리가 그때 예전에 설명 한번 드렸지만, 우리가 이 복소 전력의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이 복소 전력을 계산하는 와중에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개념이 이 안에 같이 계산이 된다. 복소 전력이 가진 장점이 되는 거죠. 자, 평균 전력이라는 내용은 유효 전력, 무효 전력. 보통 유효 전력은 우리가 저항과 관련된 어떤 부하 관련된 그런 부하의 로드에 어떤 적용되는 전력, 그래서 소모되는 전력이고, 무효 전력은 우리가 인덕터에 전달되는 그런 전력이에요. 그래서 복소 전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효 전력은 왜 평균 전력을 얘기를 할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평균 전력이라고 얘기하지만 평균 유효 전력을 의미하는 건데, 평균 전력은 결국 우리가 유효 전력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효 전력이라는 거는 뭔가 공급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얘가 또 다시 나에게 실질적으로 소비가 되지 않고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전력이 되는데, 인덕터와 커패시터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인덕터와 커패시터에 의해서 사용되는 그 전력, 무효 전력이란 거는 평균이 0이에요. 이거는, 얘는 기본적으로 평균 전력이 0이야. 여기 0. 평균 무효 전력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전력, 평균 전력은 무엇입니까 하면, 평균 전력에는 평균 유효 전력과 평균 무효 전력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어차피 평균 전력이 0이기 때문에 이 회로의 평균 전력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결국 평균 전력이 유효 전력의 평균 전력을 의미하는 게 되기 때문에 평균 전력과 유효 전력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복소 전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소 전력을 쓰게 되면 P 플러스 QI 혹은 이렇게 쓰는데, 요 P에 해당되는 것이 유효 전력이고, 여기에 허수부, 복소 전력의 허수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효 전력,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번 챕터에서 할 얘기는 그런 전력들이 보존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전체적 회로 내에서 만들어진 거는 다 사용되고 전체적인 합은 0이 된다, 이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회로 이론에서는 이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회로 이론에서는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가정했던 하나의 그 보존 법칙은 전기량 보존 법칙이에요. 회로에 있는 전기량, 그 전하들이 어디론가 날아가지 않고 그 전하들은 이 회로 내에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칙들을 가지고 왔는데, 키르호프 법칙을 갖고 온 거죠. 키르호프 전하 법칙, 전류 법칙을 유도해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회로 이론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어떤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전기량 보존 법칙이야. 요거 하나인데, 여기서 우리가 또 무엇을 유도해낼 수 있냐면 전력의 보존성을 유도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수식을 통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책에 상당히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 되게 생각보다 복잡하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책을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책의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주 임의의 회로를 생각합니다. 임의의 회로. 자, 이 회로를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일반화시키냐면 얘는 마디 노드라는 게 몇 개가 있냐면 마디 0부터 마디 n까지 있습니다. 총 몇 개냐면 자, n 플러스 한 개의 마디를 가지고 있어요. 자, 마디라는 개념은 자, 소자와 소자 사이, 엘리먼트와 엘리먼트 사이, 이것을 우리가 마디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개념. 자, 이렇게 마디가 총 몇 개가 있냐면 n 플러스 1개. 그래서 요 번호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여기가 뭐 0번입니다. 그럼 여기가 마디 1번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마디 2번 뭐 이렇게 존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디마다 우리가 무엇이 존재할 거냐면 마디 볼테지가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전압 페이저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V0, 여기는 V1, 여기는 V2입니다. 뭐 이렇게 뭐 쓸 수가 있죠. 어떻게 회로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디의 번호를 저렇게 전압 페이저를 가지고 표현을 해줄 거고요. 지금 교류 정상 상태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전압 페이저 혹은 페이저 전압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기호로 J로 이렇게 둘게요. 자, 그래서 J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본래 0부터 시작하지만 편의상 1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4 이렇게 하고 점점점점에서 n까지 있다. 근데 처음에 n 플러스 1개가 있다며. 그래서 요 0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따로 표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0번 있다. 얘는 기준 마디가 된다. 마디 해석법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노드의 개수가 6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개를 뭐를 두냐면 기준 마디로 두는 거예요. 그라운드를 잡아준 거죠. 그라운드로. 그럼 나머지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미지수로 두고 푸는 것들이 마디 해석법이죠. 그래서 마디 해석법의 아름다움은 노드의 개수가 주어져 있으면 그 노드의 개수 중에서 무조건 한 개는 기준 마디라고 두고 얘는 0볼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를 풀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식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 본래 n 플러스 1개지만 그 n 플러스 1개 중에서 1번부터 n까지 이렇게 따로 표현해주고 여기가 0이 들어간 건 기준 마디라고 그래서 얘로 이제 따로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류 페이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류 페이저라고 하면 이 마디 어떤 요 마디에 해당되는 요 마디에서 자, 예를 들어서 요 해당되는 마디가 여기라고 쳐봅시다. 여기 해당되는 마디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다른 마디까지로 흐르는 전류가 존재를 할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존재할 거고 여기서 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존재해. 그렇지만 이렇게 마디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만 양쪽에 마디에 소자가 두 개만 연결된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하게 다른 마디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 마디 J에서 지금 우리가 J번째 마디 그게 뭐 1부터 n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그 다음 마디 K로 흐르는 전류 페이저를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J에서 K로 흐르니까 순서대로 J에서 K로 흐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지금 이쪽에서 표시되고 있는 요 전류 페이저는 1번에서 2번으로 흐르니까 1,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임의의 이제 마디를 하나 잡은 거예요. 자, 이렇게 쭉쭉쭉 해서 임의의 마디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임의의 마디는 여기가 만약에 VJ라고 하는 여기서의 마디 전압 페이저가 VJ라고 한다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기서 무엇을 쓰냐면 KCL을 쓸 거예요. 키르호프 커런트 롤을 사용하게 되면 얘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마디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 0이 된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KCL을 사용하면 그림을 여러분 별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개수만 생각해 주세요. 개수 1에서부터 n까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류 페이저는 이렇게 I라고 표현하고 J로부터 나가는 거를 생각한다면 J로부터 나가는 걸 생각한다면 J에서 시작하니까 J라고 쓸 수 있고 뒷부분에는 K가 올 수 있으면서 K가 다른 마디인데 다른 마디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표현을 해본다면 어디서 어디까지로 표현할 수 있냐면 K는
0부터 n까지로 표현할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우리에게는 마디가 총 n 플러스 1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을 지금 뭐 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럼 얘는 자, 얘가 고정된 거예요. J는 고정. 왜 고정되느냐? 지금 일단 임의의 마디 J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마디 J는 고정됐고, 요 K는 이쪽 뒤에 있는 K는 요 0부터 n까지 서로 다른 마디로 가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게 얼마냐? KCL에 의해서 0이 된다. 이렇게 CL에 대해서 0이 된다. 우리가 가정하는 거는 우리가 키르호프 커런트로는 성립하는 걸 알기 때문에 페이저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식들을 조금씩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바꿔줄 거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얘네들을 첫 번째 방법은 시그마에 K가 0부터 들어가니까 0 좀 불편한 거예요. K는 무조건 그냥 1부터 n까지 n개 이렇게 해주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1부터 n까지 써주고 여기에 I, J, K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면 한 개가 빠지게 되는데 뭐냐면 K가 0일 때가 빠지죠. 그래서 K가 0일 때는 따로 이렇게 써주는 거야. K가 0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I 되고 J 0이 이렇게 됐다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고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요건 앞에 거에는 시그마가 걸려있고 뒤에 거는 시그마가 걸려있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준마디로, 기준마디 0번째가 기준마디죠. 요걸로 흐르는 전류예요. 어디서? J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고요. 두 번째는 요게 얼마라고 했냐면 요게 0이라고 그랬어요. 왜 0이냐? 좀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자,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양변에 우리가 이렇게 별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별표가 의미하는 건 우리가 공액 복소수 혹은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었을 때 복소수의 부호를 복소수에서 허수부를 마이너스로 취해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요 등식에서 양변의 우변과 좌변에 똑같이 켤레 복소수를 만들어줘도 이 식은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양변에 켤레 복소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K는 1 하고 N JK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렇게 되고 여기에 별표를 이렇게 취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별표가 이 괄호 안으로 들어갈 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복소수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럼 여기서 복소수들이 뭐가 있느냐? 여기 전류 페이저 다 복소수죠. 얘네들이 전류 페이저 복소수니까 개별적으로 이 별표가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별표가 개별적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K는 1부터 N까지 되면서 JK하고 별표, 그리고 여기에 전류 페이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별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할 일. 그리고 요거 값은 여전히 0이다. 뭐 어차피 0 쪽에는 별표 해줘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별표 해줘봐야 얘는 지금 실수인데 0 해줘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가 핵심인데, 세 번째가 핵심은 아니네. 자, 여기서 또 여기 양변에다 무엇을 곱해주냐면 마디 볼테지, 마디 전압 페이저를 곱해줍니다. J번째 VJ를 양변에다 곱해줘요. VJ를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 자, 양변에 곱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식이 전체적으로 K는 1부터 N까지 I, J, K 되고 스타 되고 여기 I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무엇을 곱해주냐면 V, J 이렇게 곱해주고 0에다는 곱해주나 마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0에다는 곱해주나 마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뭐 이렇게 내부로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 곱해주고 시그마 안에도 마찬가지로 곱해줄 수가 있죠. 시그마 안에 그냥 곱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J라는 거는 시그마에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될 게 시그마로 들어가려고 봤더니 여기 K 값이 있는데 뭐 K 값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뭐 J는 독립된 임의의 지금 마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죠. 그러니까 얘네들 그냥 안심하고 그대로 바로 그냥 들어가 볼게요. 바로 들어가면 이렇게 K는 1부터 N까지 I, J, K 하고 그냥 V, J 이렇게 들어가. V, J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스타 터졌네요. 그리고 뒷부분에도 I,
제로에 V. 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지금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저 뒤에 부분이 시그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실까봐 뒤에는 시그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이 여기서 3번에서 4번으로 내려가는 게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들 막상 이렇게 전개를 해놓고 나면, 이렇게 식을 써놓고 나면 처음에는 하나씩 다 잘 따라갔는데 여기서 써놓고 나면 이게 갑자기 헷갈리니까 실제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됐고, 자, 여기서 하나 좀 더 해볼게요. 자, 하나 더 가야 되네. 자, 이런 지금 J가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까지는 J 마디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는 J 마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J번째 그런 J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J도 1에서부터 이 J도 1에서부터 N까지가 있죠. J도 알고 봤더니 J란 애도 1부터 쭉쭉 가서 N까지 갈 수가 있었어. 근데 그 중에 얘는 그냥 특정한 어떤 임의의 J에 대해서 살펴본 거야. 그래서 얘에다가 또 하나 더 해주기를 뭘 더 해주냐면 시그마 이렇게 치워주고, 야, J라는 애들이 알고 봤더니 야, 1부터 N까지 갈 수 있는 애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나머지 요 식을 여기서 이제 확장해 주는 거죠. J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확장해 주면 나머지 요 식을 그대로 써주는 거야. 괄호해 주고 앞에서 썼던 K는 1부터 N까지 I, J, K.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지금 확장을 시켜준 거죠. 자, 이게 어떤 건지를 제가 이제 다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요거에 대해서 시그마가 2개 붙었는데, 시그마가 2개 붙었으니까 한번 식을 써보겠습니다. 먼저 J가 1일 때 한번 해볼게요. J가 1일 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J가 1일 때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한번 넣어보면 I에다가 J는 1이니까 1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K 값은 또 뭐부터 되냐면 1부터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K 값이 1일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J가 1이니까 여기 1 이렇게 된 거 하나를 쓸 수가 있어요. 처음에 J가 1일 때, 그리고 여기서는 K가 지금 자 1일 때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K가 2일 때 써볼게요. 그러면 I 쓰고 스타, J는 1이고 K 값은 2가 되고 V는 여전히 1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다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써주면 이렇게 또 여전히 J는 앞에 있는 건 1이고 V는 여기도 1이고 여기 뒤에는 3이 되는 거죠. K가 3이 되니까. 또 하나 더 써주면 I는 1. 자, 혹시 제가 틀리면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4가 되고 K는 4. 그리고 여기 스타 다 빠졌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가 쭉쭉쭉쭉 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어요. 하나씩 전개를 해준 거야. 요번에는 J가 2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또 마찬가지로 2가 되고 1 스타, 약간의 이제 어떤 저게 나오죠. 그 법칙이 나오죠. 이렇게 1하고 여기는 2 되고 스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단 여기는 J가 3이니까 3하고 3. 자, 이렇게 두 번째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계속 전개가 될 거예요. 이쪽으로도 계속 전개가 되고, 이쪽으로도 전개가 되고, 아래쪽으로도 계속 찍찍찍찍 전개가 될 거죠. 근데 이 값이 지금 0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죠? 이 값이 0이 되는데, 이 식을 지금 주어진 이 식을 이제 다른 식으로 한번 써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식으로 쓸 거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운데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가운데, 여기 이 친구들 지금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마디에 대해서 일반화 시켜가지고 1번부터 n까지 있었다, 0부터 n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회로 모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 전류 페이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1번 노드에서 1번 노드로 가는 전류, 2번 노드에서 2번 노드로 가는 거, 3번 노드에서 3번 노드로 가는 거, 4번에서 4번으로 가는 거, 다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는 어떤 전류가 흐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값이 다 0이야 사실. 값이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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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사실 값이 0인 애들인 거죠, 걔네들은.
값이 0인 애들이고, 이거 얘네들은 쭉쭉쭉쭉 내려가면은 분명히 여기에서도 뭔가 i 뭐 n번째까지 되고 i n에서 n까지 가고 v도 뭐 이렇게 n 이렇게 될 텐데, 얘도 뭐 다 0인 애들. 그래서 다 제거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이쪽에 있는 전류 페이저와 이쪽에 있는 전류 페이저를 살펴보면 2번에서 1번으로 흐르는 전류 페이저죠. 2번 노드에서 1번 노드로 흐르는 전류 페이저예요. 2번 노드에서 1번 노드.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게 어디 있냐면 이쪽에도 있어요. 여기는 차이점이 뭐냐면 2번에서 1번이 아니라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애예요. 근데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것과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건 전류가 방향만 다르고 크기는 같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얘네들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합쳐서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쪽에 있는 2와 1이라고 쓰여져 있는 애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얘를 1과 2로 바꿔주고 순서를 바꿔주는 거야. 그리고 순서를 바꿨으니까 2에서 1로 가는 게 아니라 1에서 2로 갑니다 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일 수가 있어. 순서를 바꿨으니까.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3, 1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3, 1이라고 하지 않고 1, 3으로 바꾸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일 수 있고, 밑에도 4, 1이라고 돼 있는데 얘를 1, 4로 바꾸고 마이너스를 붙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짝들이 어디 있냐면 요 짝과 비슷한 애는 요쪽 대각선 방향에 여기에 있고, 그리고 여기 13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요쪽에 13이 있어. 그리고 여기 14라고 되어 있는 애는 여기 14라고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3, 2라고 되어 있는데 2, 3이라고 바꾸고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줄 수 있고, 그럼 요거는 뭐와 같냐면 요 친구와 요 친구는 서로 같은 전류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페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녹색을 사이에 두고, 야, 양쪽에 어차피 한쪽만 계산해 주자. 자, 한쪽만 계산해 주자. 그래서 위에만 계산해 주자는 거야. 위에만. 그래서 위쪽을 계산해 주고, 위쪽에 대해서 이제 어떤 법칙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계산해 주고, 그 와중에 요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조금씩 넣어주면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시그마를 가지고 다시 이제 이 식을 전개를 해봅니다. 이 식을 전개를 해보면 뭐는 유지를 시키냐면, 여기에 있는 j 값은 계속 유지를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j 값이 계속 여기서 1에서 1이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두 번째 라인은 2가 되고 하니까 j 값은 일단 밑으로 똑같이 내려가 보면서 살펴볼 거니까 시그마 그대로 써주고, j는 1에서부터 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대. 이 두 번째 시그마를 j가 1부터 되면서 무조건 이쪽으로 k를 이쪽으로 가지 말고, 아까는 계속 무조건 k를 1부터 4까지 하나씩 j가 증가함에 따라서 갔는데, 그러지 말고, 야, j가 1일 때는 말이야, 1에서 하나 더 큰 수 2부터 시작해서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잖아. 이렇게 하니까 j라는 숫자에서 하나 더 큰 숫자부터 뭔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나오니까 시그마를 써줄 때 j라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얘를 k라고 쓴다면, k의 시작은 아까처럼 1이라고 하지 말고 j보다 하나 큰 숫자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계산해 줄 거냐면 이렇게, 요거 계산해주고, 요렇게 계산해주고, 요렇게 계산해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k가 무조건 1부터 가는 것이 아닌 j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 대각선보다 살짝 하나 앞선 숫자부터 커져서 n까지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는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죠. jk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jk가 되고, 여기서 썼던 v, j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써주는데, 그럼 아래쪽에는 지금 하나도 고려 안 해줬잖아. 아래쪽도 있는데. 그래서 아래쪽을 계산해 줬는데, 아래쪽은 바로 이 대각선 방향으로 똑같은 페어들이 존재를 했어요. 또 대각선 방향으로 똑같은 페어들이 존재했는데, 걔네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똑같은 부호가 다른 JK를 갖고 있었죠. JK를 부호가 다른 JK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뒤에 있는
숫자들은 봤더니 이렇게 2, 3, 4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2, 3, 4로 증가를 한 거 보니까 아 얘는 바로 K에 해당되는 애들이구나. K에 해당되는 애들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여기 스타가 다 빠졌네. 다 빠졌고. 자, 이렇게 들어와 주고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얘는 그대로 써줘. 요게 핵심이에요. 여기. 요렇게 변화된 게 핵심이야. 자, 요렇게 변화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거를 요 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 이게 똑같은 식들인데 자, 다시 한번 써주면 J는 1부터 N까지 되고 여기서 시그마 K는 J 플러스 1부터 N까지 되는데 요거를 하나로 묶어주면 IJK를 묶어주고 VJ 마이너스 VK가 되고 자, 이런 형태가 되고 J5입니다. 이게 J. 자, 이런 형태가 자, 이런 형태가 돼요. 요게 지금 0이라는 거죠. 이게 계속 0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0은 맨 마지막에 붙여주고 자 이렇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바로 뭐냐? 여기다라는 거죠. 요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노드가 있고 요쪽에 이렇게 어떤 노드가 있고 여기가 VJ가 되고 VK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IJK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양단의 전류 전압 페이즈의 차와 그리고 여기에 전류의 공액 복소수 형태를 곱하게 되면 그것이 뭐라고 했냐면 S라는 애는 V에다가 I를 이렇게 곱한 게 복소 전력이야 나와서 복소 전력은 요 형태로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게 바로 그 복소 전력 형태가 된 거예요. 복소 전력 형태가 되니까 이 친구를 바로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이 친구를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여기에 있는 이 식이 커버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페어를 만들다 보면 여기서 그럼 JK가 될 수 있는 애들을 생각해 보면 J는 1부터 N까지 가죠. 1부터 N까지 가니까 뭐 1,2도 되고 1,3 뭐 이런 페어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을 텐데 노드 1에서 2까지 노드 1에서 3, 노드 3까지 이렇게 페어를 만들 수 있는데 중복된 애들이 없단 말이에요. 2,1은 있을 수가 있느냐? 없어요. 2,1은 없어. 왜냐면 위쪽에서 이 반만 우리가 살펴봐 주는 거기 때문에 반쪽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식으로 커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J와 K의 어떤 노드를 잡게 되면 이 J와 K라는 것들이 한 번밖에 안 나타나니까 이 식들을 그냥 이렇게 S, J, K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요 줄에서 커버하는 내용들은 중복이 안 되는 JK를 우리가 뽑아서 그 노드 사이에서 일어나는 복소 전력들을 구한 값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복소 전력을 구한 값이 결국은 0이다. 초기에 0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초기에 0인 식을 계속 바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건 노드의 페어를 의미하는 거고 노드의 페어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그마를 가지고 노드의 페어를 0부터 n까지 하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중복과 중복이 있고 중복과 중복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잡는 거는 그런 중복들을 위에서 제거를 한 거죠. 위에서 제거를 하고 잡다 보면 이 전체 그 회로에 있는 모든 노드에서의 어떤 복소 전력들의 합은 제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이게 성립한다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복소 전력의 합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증명할 수가 있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책에 있는 내용들 살펴보시는데 이게 핵심이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